안녕하세요. 이소미 강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 EC2 인스턴스 세대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세대의 인스턴스에다가 마스터 노드 1, 노드 2의 쿠버넌트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분투 22.04월달 버전에서 쿠버넌트스 설치를 아마존 EC2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물론 아마존 AWS 환경에서는요, 관리형 쿠버넌트스 환경의 서비스로 EKS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한 서비스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 말고 시험 환경 CKA, CKAT, CKS에서 지원해주는 시험 환경의 그런 플랫폼을 구현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는 싱글 마스터, 멀티 노드 환경에 그러한 쿠버넌트스를 큐브 어드민을 이용해서 직접 설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요, 사이트를 좀 접속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쿠버넌트스 도큐멘테이션 사이트고요. 인스톨 큐브 어드민 셋업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볼게. 현재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 또는 레딧 계열의 리눅스에서 쿠버넌트스를 큐브 어드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대의 시스템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마스터 노드 1, 노드 2가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한 군데서 확인해 보면 동일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ETCR에 OS 릴리즈 봤더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우분투 22.04월달 버전에 롱텀 서포트 버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메모리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프리 커맨드 뒤에다가 휴먼 리드어블 사이즈 봤더니 4기가 메모리 들어가 있고요. LS CPU를 보니까 2코어 메모리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2코어 메모리 2기가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유니크한 호스트네임과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트워크가 가능합니까? IP 어드레스 보고 핀 커맨드로 8.8.8.8로 외부 통신 잘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VPC에다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외부 통신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ETCR에 호스트스에다가 마스터 노드 1, 노드 2에 대한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다 등록했기 때문에 핀 커맨드로 제가 커넥션 2개만 노드 1에다가 통신했을 때 잘 되는 거 확인되고 노드 2에다가도 통신했을 때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서비스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스터 노드 1, 노드 2, 워커 노드와 마스터에는요, 각각 필요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 올 트래픽을 허용해주는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을 해놨고, 또 인스턴스 안에서는 기본적인 방화벽이 동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벽이 동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UFS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방화벽이 동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방화벽은 동작되고 있지 않죠. UFS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아이가 동작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사용자가 우분투여서 확인이 안 되네요. 우선은요, 수도 대시 i 써주고요. 여기다가도 노드 1도 수도 대시 i 써서 루트 사용자로 전환해 주고요. 수도 대시 i 해서요. 그리고 마스터에서 제가 UFW 우분투의 파이어월 방화벽에 관련된 컨트롤 명령어죠. 스테이터스 했더니 인액티브 상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화벽은 동작 중이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따로 포트를 열지 않아도 되고요. 수압이 디세이블 돼야지 된대요. 그러니 수압이 디세이블 되어 있는지 먼저 수압이 어떻게 동작 중인지 확인부터 해줘야 되겠죠. 수압 온 대시 S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현재 우분투 인스턴스에서는 수압이 동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동작 중에 있지 않으니 굳이 또 디세이블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도큐멘테이션에 인스톨 큐브 어드민을 가지고 설치해 줄 때 설치 전에 미리 시스템 환경 구성을 해놔야 되는데, 이 환경 구성 우리는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유니크한 호스트 네임,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 그 다음에 포트 다 구성이 돼 있죠.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건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 컨테이너 런타임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컨테이너 엔진을 얘기하는 거죠. 지원해주는 컨테이너 엔진은 컨테이너드 크리오 그리고 도커 엔진 세 가지를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요거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저는 도커 엔진을 설치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트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쿠버넌티스 버전은 1.25 버전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1.24 버전부터 쿠버넌티스에서 지원해주는 도커 엔진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CRI 도커 D라고 하는 요 크리 도커 D로 지금 엔진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크리 도커 D라고 하는 엔진을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자 컨테이너 엔진을 이거 클릭해 주게 되면 이 페이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페이지 처음으로 넘겨서 볼게요. 자, 페이지 컨테이너 런타임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해주는 컨테이너 엔진이 있고요. 이 중에 저희는 뭘 설치한다? 도커 엔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엔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커 엔진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커 엔진부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AWS 리눅스의 경우는요, AWS 리눅스 환경에서는 도커 엔진을 설치해 줄 때, 자, 이런 형태로 도커 엔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도커 엔진을 설치를 해줍니다. 아, 도커 엔진 설치 전에 여러분, 요거부터 해줘야 되네요. 뭐를 해줘야 되냐면, IP tables라는 명령을 통해서, 브릿지, 네트워크 브릿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커널의 모듈과 커널의 파라미터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요 구문을 복사해주고요. 마스터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노드 1에서도 한번 또 실행을 해주시고, 노드 2에서도 또 한번 실행을 해서 브릿지 기능이 다 지원되도록 구성을 해주는 작업을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커 엔진을 설치하는데, 도커 엔진은 AWS 인스턴스에서 도커 엔진은 apt 명령으로 바로 설치하시면 돼요. 따로 우리 여기에 있는 링크 따라가서 레파지토리를 보시면 레파지토리를 등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주실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명령처럼 apt 인스톨 명령 가지고 바로 도커 IO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AWS 인스턴스에서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설치를 진행합니다. 했더니 다운로드 되고 시몰리눅까지 쭉 만들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ctl enable 명령 가지고 동작시켜주고 스테이터스 명령 가지고 상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겠죠. 현재 액티브 enabled 되어 있다. 컨트롤 C 확인하시고요. 노드 1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확인해서 컨트롤 C 하시고요. 노드 2도 똑같이 제대로 동작 중인지 확인해서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도커 엔진 설치를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설치 진행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자, 창을 닫겠습니다. 여기도, 네. 자, 도커 엔진, 1번 도커 엔진을 설치를 끝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쿠버넌티스 1.24 버전부터는 도커 엔진 지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추가해서 설치해야 돼요? 크리도커 D라는 엔진을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레파지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GitHub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여기에 0.2.5 버전의 레이테스트 버전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기 RPM 패키지 타르.gg스로 소스 파일 그리고 데비안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데비안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는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그 설치 방법을 제가 어디다 넣어놨냐면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데비안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wget 명령으로 데비안 패키지가 크리도커의 데비안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죠. DB라고 하는 데비안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ls 명령 실행했을 때 데비안 패키지가 보일 거예요. DB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데비안 패키지는요, dpkg라고 하는 커맨드에다가 넣어서
설치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I가 인스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 가지고 그대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데모는 알아서 자동으로 스타트가 될 텐데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 명령 가지고 확인까지만 해볼게요. 그랬더니 크리 도커가 동작 중 액티브 되어 있고요. 다음번 부팅 시에도 실행되도록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 도커 동작 중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컨트롤 C.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봤더니 잘 동작 중이죠? 노드 2도 확인해야 되겠죠? 잘 동작 중인지 확인. 잘 동작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커, 크리 도커까지 설치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EC2 환경에서 크리 도커까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매뉴얼 봤었죠?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을 설치를 끝냈어요. 우리는 요 크리 도커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들어갔거든요. 큐브 어드민, 큐블렛, 큐브CTL 명령 가지고 무엇을 해주냐면 바로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는 큐브 어드민, 그 다음에 큐블렛, 쿠버네티스 런타임 동작시켜주는 그러한 큐블렛, 그리고 큐브CTL 명령은 쿠버네티스에서 명령을 전달해 줄 때 사용하죠. 그런 커맨드, 요런 세 개를 설치해 줄 텐데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데비안 계열에서는 이렇게 설치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구문 그대로 복사해서 마스터에서 한번 실행해 주고요. 노드 1에서도 한번 실행해 주고요. 노드 2에서도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수도 명령으로 GPG 키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GPG 키를 받아서 집어넣어 주고요. 노드 1도 똑같이, 노드 2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레파지토리 등록해주는 작업 하겠죠. 끝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레파지토리 등록하고요. 노드 1에서도 레파지토리 등록하고요. 마스터에서도 레파지토리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레파지토리 등록했으니까 뭐합니까? 설치 진행해서 홀드 업데이트하고 설치 진행하고 홀드 명령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명령어 그대로 카피 앤 페스트해서 진행해 줍니다. 카피 앤 페스트해서 진행해 줍니다. 카피 앤 페스트해서 진행을 해 줍니다. 쭉 설치 진행을 해 주고요.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자, 우리는 제대로 동작 중인지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설치가 다 끝나면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확인하지 않고 설치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노드 1에도 설치가 끝났고 노드 2도 설치가 끝났죠. 자, C그룹 드라이버를 설치할 거면 이 링크 확인해서 설치하라 라고 나오는데 저는 C그룹 드라이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큐브 어드민, 큐브CTL, 큐블렛까지 설치가 됐어요. 이제 싱글 마스터 멀티 노드 클러스터를 큐브 어드민으로 생성해 줄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요. 자, 저희는 Initialize your control plane node.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는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라고 하는 컨트롤 플레인 있죠. 거기에는 etcd 그리고 API, 스케줄러, 컨트롤러, 그다음에 코어 DNS와 같은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이 Initialize your control plane node 작업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큐브 어드민에 init 명령과 추가 아규먼트를 넣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큐브 어드민 설치가 다 끝났죠. 이제 여기 클러스터 넣어주는데 컨트롤 플레인 노드, 마스터 노드에서 작업합니다. init 명령 넣어주는데 추가 옵션으로 파드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대역대를 여러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역대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크리에이트 도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켓으로 크리에이트 도커 소켓의 위치를 URL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큐브 어드민 init 명령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커맨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마스터에서만 하는 겁니다. 워크노드가 아니라 현재 마스터인지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Shift 인서트 키 눌러서 붙이기 해주게 되면 마스터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큐브 어드민 컴피그 이미지 풀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있죠. 컨테이너 이미지 어떤 이미지? 바로 etcd 그리고 스케줄러 그리고 API 컨트롤러
코어 DNS와 같은 그런 마스터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설치 진행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설치 진행하는데도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쭉 진행되면서 다운로드 끝나면 설치 진행되고 구성되는 환경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설치 진행 다운로드가 다 끝나서 설치되는 모습을 출력해주고 있죠. 좀 상단으로 올려서 보면은요. 자, 이미지 다운로드 받았던 화면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바로 뭔가 계속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API, 컨트롤 매니저, 스케줄러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매니페스트 디렉토리를 통해서 스태틱 파드 만들어주는 그런 디렉토리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인증서들을 쭉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코어 DNS 큐브 프로시까지 만들어서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mkdir 명령을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명령을 실행해 주게 되면 쿠버네티스 인증서를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넣어주게 되는데 쿠버네티스의 경우는 인증서가 없으면 큐브시티에 getNodes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도 동작되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mkdir 홈 디렉토리 안에 .cube 디렉토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고요. 복사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인증서입니다. admin.conf 파일을 복사해주고 소유권을 바꿔서 이렇게 루트 소유의 파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큐브시티에 get nodes 실행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커넥션 리퓨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마스터의 상태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하지만 마스터 상태는 아직은 뭐죠? unready 상태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NI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텐데 그 전에 여기에 큐브 어드민 명령에 join, 디스커버리 토큰 CAcert 해시값이 있죠. 이 내용 그대로 컨트롤 인서트를 복사한 다음에 제가 vi 명령 넣어서요. 토큰.점 뭔가 join 이런 파일 하나 만들어서 shift I 입력한 다음에 Shift 인서트로 좀 전에 카피했던 내용을 그대로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화면을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마지막 줄에 백슬래시 엔터 누른 다음에 추가로 무엇을 넣어주냐면 바로 요 크리도커의 URL 있죠. 요 크리도커의 URL을 추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소켓 파일 URL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Escape 키 누르고 WQ 저장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token.join 파일은 워커 노드 조인 시킬 때 사용하는데 크리도커 소켓의 URL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CNI 설치해 줄 텐데 CNI 다시 매뉴얼 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CNI를 반드시 설치하셔야지만 이 작업을 했죠. 자, 그리고 인스톨 파드 네트워크 애드온 바로 CNI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CNI 종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CNI를 쓰실 수가 있고요. CNI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해 주는 CNI 종류는요. 이런 CNI들이 있대요. CNI에 대해서 어떤 CNI 정보를 쭉 나오죠. 그리고 지원해주는 서드파티 CNI 종류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칼리코라고 하는 CNI를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칼리코가? 칼리코라고 하는 CNI를 설치를 해볼 텐데요. 자, 칼리코 CNI 여러 가지 CNI들이 쭉 있죠. 자, 왜 제 눈에는 칼리코가 보이지 않을까요? 프로젝트 칼리코 첫 번째 줄에 있었었네요. 자, 서드파티로 요 프로젝트 칼리코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를 진행할 텐데 요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로젝트 칼리코 사이트로 넘어가면서 기타브 링크가 나와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칼리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에 퀵스타트를 클릭해 주면요. 프로젝트 칼리코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설치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인it 명령 우리 했죠. mkdir로 인증서 넣었죠. 이제 칼리코에 해당하는 요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은 칼리코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네트워크 애드온에서 여기다 링크 추가로 넣어놨으니까 요 칼리코 설치의 링크를 두 줄 복사해서 그대로 마스터에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터에서 칼리코를 설치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칼리코 설치에 관련된 메시지가 뭔가 크리에이트 메시지가 쭉 나오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런 명령 한번 해볼게요. 자, kubectl 한 다음에 get path 대문자 A 옵션을 써서 한번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칼리코가 컨테이너 이닛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펜딩 작업을 하고 있죠. 앞에다가 watch라는 커맨드까지 추가해서 보면은요, 현재 칼리코가 설치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죠. 자, 칼리코가 전체가 러닝 이니셜라이즈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초기화 작업이 끝나고 설치까지 진행돼서 러닝 상태가 되면 우리는 칼리코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확인하시고 파드 이니셜라이징 하고 있죠. 이 작업 끝나고 러닝까지 들어가도록 이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하기 위해서 네, 이니셜라이징 하고 크리에이팅 진행하고 네, 칼리코 관련된 뭐 이런 네, CSI 노드도 드라이버도 설치가 쭉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 설치까지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또 완성됐죠? 여기까지 완성되는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칼리코 API 서버도 설치가 되네요. 칼리코 API 서버가 두 개가 설치되죠. 자, 그래서 칼리코 시스템 네, 설치됐고요. 칼리코 API 서버도 다 러닝 됐습니다. 전부 다 러닝 됐으니 저 컨트롤 C 해놓고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좀 전에 노드 정보 확인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not ready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ready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노드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버전은 1.25 버전으로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이제 워커 노드를 조인 시켜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만들었던 token.join이라는 파일이 있었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세 줄 복사를 컨트롤 인서트 복사해 주고요. 노드 1에서 쉬프트 인서트로 붙이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노드 2도 쉬프트 인서트로 붙이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노드 1과 노드 2에서 자, 이렇게 조인 명령을 통해서 마스터 노드의 IP입니다. 네, 6443 포트로 이 토큰을 가지고 조인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이 끝났네요. 노드 2도 연결을 하겠죠. 연결이 끝났네요. 잠시 또 watch 명령으로 좀 전에 봤던 파드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아직은 뭔가 이니셜라이징,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중이죠. 이 작업이 끝나서 전부 다 러닝 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드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니셜라이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두 개 중에 하나 구성됐고요. 두 개 중에 두 개까지 끝나고 나면 또 컨테이너를 받아와서 실행해 줄 겁니다. 자, 칼리코 구성을 할 때 이미지 노드 1, 노드 2가 칼리코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초기화 작업 끝나고 다시 파드 이니셜라이즈 진행되면서 또 컨테이너를 추가로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요 이니셜라이징 할 때 요 컨테이너들이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얘도 끝나고 나면 또 컨테이너 추가로 만들어서 칼리코 관련된 컨테이너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CSI 노드 3개 동작 중이고 칼리코 노드 3개 동작 중이죠. 요 3개의 바로 요 컨테이너가 바로 CNI 마스터에 하나, 노드 1에 하나, 노드 2에 하나, 요 CNI가 됩니다. 그 CNI를 관리해주는 API 서버도 있고요. 그리고 칼리코 큐브 컨트롤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러닝 중이네요. 이제 저 컨트롤 C 해주고요. 다시 한번 워커 노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QCT에 get nodes라고 마스터에서 확인해 보니까 마스터 노드 1, 노드 2가 전부 다 레디 중입니다. 이렇게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네트워크까지 설치가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워커 노드를 뭐 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아이솔레이션 해주는데 워커 노드 조인까지 끝냈죠. 조인까지 해서 조인 명령으로 연결까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getNodes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까지 저희가 끝낸 상태입니다. 해서 쿠버네티스 설치는 다 끝났어요. 자, 여기다가 치트시트라고 하나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요, 치트시트 확인을 했을 때 요 쿠버시트에 치트시트가 나옵니다.
치트시트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배시 커맨드에서 큐비시티에서 오토 컴플리트 명령을 지원해주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걸 가지고 자, 마스터에서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큐비시티에 GE 탭키, NO 탭키 이렇게 탭키가 적용됩니다. 지금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음번 로그인 할 때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스터에서 큐비시티 명령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편할 때 커맨드를 실행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사용자가 누구죠? whoami 한번 해볼까요? who am I 봤더니 루트 사용자네요. exit 저 현재 누구 사용됩니까? 우분투 유저입니다. 우분투 유저는요 큐비시티에 get nodes 명령 실행 안 됩니다. 그럼 우분투 유저에게 큐비시티엘 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sudo i 다시 루트가 돼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앞서서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 중에 mkdir에서 디렉토리 만들어 놨던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 디렉토리 만들어 놨던 작업에서 우분투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cube 그리고 인증서 복사, 소유권 전환 작업까지 해주는데 컨피그로 끝내지 않고 그냥 .cube 디렉토리 이하 모든 파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추가로 -r까지 붙여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의 커맨드를 여기서 실행을 해주면 우분투 유저도 인증서를 가지기 때문에 바로 큐비시티의 명령을 쓸 수 있게 됩니다. exit 해주고 현재 who am I 저 우분투 유저 큐비시티의 get nodes 했더니 큐비시티의 명령이 잘 실행되더라 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것만 실행해 주는 게 아니라 source 커맨드 이용해서 탭키로 자동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까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큐비시티엘 명령 해보죠. 큐브시티엘 GE 탭키, NO 탭키에서 잘 실행되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구성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쿠버넌티스 명령을 여기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WS EC2 인스턴스에다가 싱글 마스터 멀티 워커 노드를 가지는 그런 쿠버넌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큐브 어드민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시험 환경에 맞는 CKA, CKAD, CKS와 같은 그런 스크립트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시험 환경과 같이 동일하게 구성해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